엄연한 현실, 그리고 역사의 법정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한 5.18 광주 항쟁을 공개적으로 모독하고 유가족 가슴에 비수를 꽂고 또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도 반성도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는 세 사람. 또 자유한국당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윤리위원회 오늘 결정 못했습니다. 내일 다시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못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진태 의원, 윤리위원회 해부 어떻게 생각하느냐? 몰라요. 알아서 하겠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종명 의원, 사퇴하겠는데 조건이 있다. 북한군 개입,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면 사퇴하겠다. 김순례 의원, 가짜 5.18 유공자를 찾아야 한다. 사과도 아닌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 김진태 의원은 청와대 앞에 가서 또 1인 시위를 했는데요. 대선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김진태 의원 지지자들은 애국 보수의 보물이다. 건드리면 죽는다. 강력하게 반발했는데요. 김진태 의원은 보물이고 5.18 유공자는 괴물입니까? 오늘 있었던 상황들 한번 보시죠. 징계가 다음과 정지 이상으로 나올 경우에 뭐 입장을 좀 발표하거나 이렇게. 뭐 알아서 하겠죠. 뭐 후보들 뭐 페어플레이 하자고 그러고 나왔으니까 그냥 제 갈 길 가는 겁니다. 김명중 비대위원장님이 이제 징계를 좀 강하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원래 사전에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아니 나도 지금 이 차를 타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모르세요 지금. 예. 위원장이 장소를 몰라요. 위원장님 모르세요. 아니 지금 나도 저기 있다가 나오니까 차 타고 따라가야 되는 이분이 거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전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비선거권 관련해서 빨리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은 좋겠는데 그 뭐 회의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거 해봐야지 하는 거죠. 소위 공당인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역사를 부정하고 5.18을 능멸하고 북한군 개입설, 게릴라전 등등 관련해서 당의 공식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지금 3명 국회의원 당 지도부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출당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가 되면, 소집되면 자유한국당도 제명의 입장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이번에 이 당이 내리는 조치들은 절대로 미봉책이 아닐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소 당장 취소하라. 윤리위 당장 해체하라. 김진태. 한국당이 다음 총선에서 완전 패배하려고 하는 불장난입니다. 만약에 윤리에 해산시키지 않고 엉뚱한 짓 했다가는 우리 자한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꼭 처단될 것이다. 나부터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당장 해산하라! 예, 지만원 씨 얼굴이 또 보이는군요. 김명주 의원, 네. 지금 윤리위원회는 국회 윤리위원회도 아니고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리적으로 입장을 문제가 바꾸기는 있다라는 했습니다만 네, 그런 맨 입장이죠. 처음에 우리 당내 문제 다른 당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실에 대해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네. 얘기를 처음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윤리위원회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것은 보니까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여러 가지 보수 언론을 통해서 내재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의원이나 당원들 일부가 상당히 이러한 새 의원들의 그 논의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조만간 바로 전당대회를 하게 되는데 만약 윤리 제소가 이루어지면 전당대회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 자유한국당 입장이 지금 되어버린 후보로 등록을 했으니까요. 그런 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굉장히 자유한국당 내부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방금도 지금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당원 내부에서 전혀 다른 역사를 내재화하고 있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한계이라고 생각 들고 다른 역사의 내재화 좀 표현이 어려운데 어떤 좀 뜻입니까? 어려운 얘기죠. 예. 어쨌든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모든 정부에 있어서 5.18 민주화 운동이 기정사실했고 수많은 말하자면 전두환 군부 정권에 의해서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말하자면 폭동으로 이렇게 내몰리면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자유한국당만의 역사가 따로 있는 모양이다 이런 뜻인가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미 이제 지만은 씨가 얘기했던 부분을 여러 가지 언론 기관 뭐 예컨대 일정 정도의 월간지가 예. 그걸 풀어내고 실제로 있었다는 것처럼 했던 탈북자의 정언과 소설을 바탕으로 한 그런 얘기들이 좀 살펴보니까 2011년부터 서서히 내부적으로 서서히 스물스물 파고 들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김진태 의원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마는 일정 정도 당내에서도 그런데 동의하는 왜 지만은 씨가 그 조사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저 세 의원들 외에도 예. 상당수 많은 의원들이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 지지해야만 자기가 전당대회에서 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것은 정말 국민 전체를 외면하는 것이고 역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자유한국당이 병들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독일이 전후에 보여줬던 예. 그런 어떤 그 철저한 반성과 새로운 민주주의 교육 이런 것들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깊이 있게 반성하면서 재교육화돼야 되고 왜 역사 교육과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이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 검정화를 비롯해서 역사를 갖고 장난을 굉장히 많이 쳤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뿌리에 있어서 역사에 대한 어떤 바로 보기를 못하는 예. 그런 어떤 부분까지 우리가 짚어가야 되는 그런 처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 사실 다른 분은 저희가 월요일 날 이 망언에 관한 입장을 들었는데 노영희 변호사는 오늘 처음 뵙습니다. 월요일 저도 나왔는데요. 그렇죠. 그러셨구나. 네. 그때 흥분을 제가 많이 했나 봐요. 아, 예. 근데 윤리위원회 오늘 난항을 겪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징계를 안 하고 싶은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얘기는 징계 수위를 결정 못했기 때문에 뭐 내일 오전 7시에 강남 모처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 사건이 뭐 어제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며칠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고 지금 이게 역사를 이런 식으로 본인들 스스로가 인정했던 역사를 다시 부정하는 그것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윤리위원회 회부까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징계수를 결정 못해서 얘기를 못하고 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하고 싶지 않은데 예. 어쩔 수 없이 윤리위원회 회부를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적정한 수준 우리들도 욕을 덜 먹고 뭐 좀 만족스러울 만한 결론이 뭘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아마 좀 제대로 결론이 안 나서 이런 게 아닐까. 특히 오늘 뭐 한 200여 분이 또 시위를 하고 김진태 의원을 구하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냐면 내 표가 저기에 있는데 혹은 우리 표가 저기에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라고 하는 자기 검열이 내부에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5.18 관련된 망언을 한 세 분만이 사실 문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어느 정도 동의하고 동조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분들의 생각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론이 안 나는 것이라 그래서 약간 저는 좀 씁쓸한 마음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차명진 의원은 오늘 어떤 그림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참 이번에 그 5.18 관련 망언이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저희 한국당을 걱정을 해주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자유한국당이 참 썩었다, 병들었다, 어떻게 좀 수술해라, 그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자유한국당에도 있어요. 이번에 이제 5.18 관련 망언이 있으면서
그게 드러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넓게 생각하면은 민주당에도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예컨대 뭐 광화문에서 김일성, 김주성 찬양 하는 거를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듯이. 근데 이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제가 한국당 지도부라면 이 썩어버린 극우의 꼬리를 끊겠습니다 이번에. 꼬리를. 예, 끊겠는데 이번에는 사자를 그린 거죠? 예. 그동안에 항상 다른 동물을 그려서 좀 제가 신경이 그러니까 쓰였는데. 이제, 한국당은 이제 죽지 않았다. 네. 사자처럼 표효할 거다. 예. 그런데 제 생각은 이래요. 윤리위원회한테 이거 맡기지 말고요. 예. 다음 지도부에 맡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그동안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출당 탈당됐던 사람들 한 1년 지나니까 다시 복당하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좀 그런 경향이 있던데 저희 한국당은 이번에는 그러지 말고 이런 사람들을 아예 당에서 쳐내려면 그러면 다음에 결정할 때까지는 계속 국회의원 하고? 아니요. 다음 지도부가 이제 며칠 있으면 결정돼요. 예. 그래서 지금 저 보였듯이 윤리위원회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제3자예요. 이게 나무칼입니다. 나무칼. 나무칼로 이 꼬리 못 쳐냅니다. 그래서 나는 몽둥이인가 했는데 꼬리를 몽둥이로 어떻게 칼이군요. 근데 목검이다. 네, 목검이라서 이 현재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거고 그동안 이제 소위 말하면 한국당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극우가 되는 분들이 너무 이제 한국당에 상당히 많이 이제 영향을 미쳤는데 이걸 쳐내기는 좀 이 윤리위원회라는 이 제3자 집단은 어렵다. 그래서 저는 다음 지도부가 이참에 그래야 제대로 할 수 있다. 잘라냈으면 좋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한마디 들으셨는데 만평에 대한 총평입니까? 아니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 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만은 지금 얘기하시는 것의 요점은 윤리위원회에서 현재 하기 어려울 것이고 다음 지도부가 결과적으로는 이거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차 의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곤란해 보인다.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 할지도 모르는데 제가 볼 땐 기왕이면 다음 지도부가 확실하게 지도부에 명운을 걸고. 아니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지금 현재 김진태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하셨고 그다음에 김순례 의원이 최고위원회에 출마를 하셨는데 만약에 이 두 분이 다 당선이 되면은 다음 지도부라는 분들이 스스로를 그러면은 징계하거나 뭐 어떤 식으로 처리한다는 것인가요? 다음 지도부가 당 대표가 이 전적인 권한을 갖습니다. 최고위원은 권한이 그러니까 당 대표 김진태 의원이 당 대표 될 수도 있잖아요. 김진태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아니요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김순례 최고위원은 거기도 걱정 안 해도 돼요. 똑같고 그다음에 이제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볼 때는 다른 두 의원하고 좀 달라요. 또 다른 두 의원은 한 사람은 북한군이 개입했다 그러고 또 한 사람은 무슨 뭐 괴물이다 얘기했지만 김진태 의원은 자기가 이게 플랫폼을 마련한다. 물론 그것 자체도 적절성 연구는 따져야겠지만 다른 분들하고는 경중이 다르다. 더 재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치고 빠지기 작전을 한 거잖아.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 김영지 의원이 김진태 의원이 미우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 얘기를 해도 별로 제재를 안 당할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않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공동 주최자인데 왜 책임이 없어요? 아니 제가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죠. 경중에 있어서 과연 출당 대상이 될까?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당의 뭐 간부도 아니고 윤리위원도 아니지만 이 경우는 좀 다르다. 물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경솔했고 이 사람이 제가 그러지 않아도 여기 한번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저 친구 참 김진태 의원이 경솔했어요? 치밀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경솔합니다. 글쎄요. 자기는 참석하지 않으면서 영상 메시지를 보내고 그 자리를 깔아주고 그렇게 판을 만들어 놓고 나는 참석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난리냐. 이게 경솔한 걸까요? 치밀한 걸까요? 교활한 걸까요? 나 궁금합니다. 본인으로서는 이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생각했죠. 그 자체 플랫폼을 마련해 주는 것 자체가 저는 김광덕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태 의원의 어떤 뭐 의도가 어떠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잘못된 행동을 했고 일종의 이제 세 사람이 다 같은 망언 직접 말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저는 이 망언의 같은 대열에 저는 같이 동참했다고 보고요. 그걸 주최했으니까. 어떻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뭐 계속 나왔습니다만은 6차례나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북한군의 개입은 없었다라는 게 결론이 났는데도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뭐 속된 말로 억지 주장을 하는 거고 진짜 망언인 거죠. 그리고 이건 심지어 군사정권에서도 개입이 없었다라고 결론이 난 상해요. 그래서 그거는 더할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저는 이번에 징계 오늘 논의를 다 결론을 못 내고 재논의하기로 한 거는 이 여러 사람들의 징계를 좀 종류를 달리해서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것 같은 그런 걸 이제 보여준 것 같아요. 아까 취재를 해보니까. 그래서 징계의 종류가 지금 4가지가 있는데 자국당 징계는 제명과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이렇게 했는데 특히 그 고민하게 하는 이유가 이번에 좀 당권 경쟁에 나선 김진태 의원을 과연 출마를 못하게 하느냐 하는 것도 이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그냥 고민 사항인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예. 그래서 특히 김순례 의원 같은 것도 최고위원회 출마했는데 그거는 뭐 출마를 못해도 큰 당내에서 파장은 없을 거로 봅니다만은 이 김진태 의원 건까지 이렇게 고민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결론 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스스로 자기도 이제 징계를 회부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본인 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예, 그런데 그래서 저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경고선에서 아마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저기서 지금 현재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종명 의원인 경우는 아마 탈당 권유나 제명의 정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제일 고민이 김진태 의원인 것 같아요. 일단 그걸 김진태 의원을 당원권 이상 정지를 하게 되면 출마를 못하게 되니까 예.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여튼 이거를 고민하고 있어서 내일 아마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노영 변호사, 만약에 전당대회 전에 징계가 이루어져서 출마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지금 기탁금들 냈잖아요. 대표는 1억, 최고위원은 5천만 원. 그건 어떻게 되나요? 글쎄요. 저는 한국당 좀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 때문이라고 하면은 돌려줘야 되는 건가요? 자유한국당 의원님 혹시 아세요? 만약에 본인이 지금 기탁금을 냈잖아요. 차명진 의원은 기탁금 낼 돈이 없어서 출마를 못했고. 네. 근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징계를 받아서 못 나가게 된다. 자격을 상실한다. 그러면 본인의 규칙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안 돌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뭐 당에서 못 나가게 했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는 것인지 궁금한데.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예. 그 돈은 놓고 그냥 그만두고 예. 대신 그 돈으로 제가 등록을 하면.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런 규정이. 진지하게 물어보는 건데. 당원에? 실제로는 이게 그 기탁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 행사를 하기 위한 예. 공동 부담금입니다. 아. 그래서 실제로 당에서는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돌려줄 수도 있고 안 돌려줄 수 있는데 그동안의 한국 정치의 관행으로 보면 안 돌려주는 안 게 돌려주는 정상이죠. 게? 예. 지금까지 보면. 그래요. 궁금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아니 근데 이제 근데 출마해서 선거 운동하는 중에 자격 상실된 사람을 기탁금을 안 돌려주잖아요. 예. 이분들은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예, 아니요 이제 등록을 했으면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등록해서 지금 저 선거 운동을 하는 도중에 만약에 징계에 의해서 윤리위에서 징계를 하면 징계 소위 결격 사유가 발생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돌려주지 말아야죠. 그래서 한마디만 하자면 근데 이제 당 징계 수위도 중요하지만 아까 징계 시점도 중요한 게 아까 차 의원님이 이번에 새 당권을 잡은 사람이 징계를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랬는데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상 출마를 완전히 보장하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징계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결정은 내일 해가지고 바로 효력을 바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원칙이 맞는 거. 근데 이제 이 같은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예. 돈을 돌려주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규정이 안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한 또 논의가 이루어지겠죠. 예. 자, 징계 문제 두 분 얘기 더 들어보고 그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죠. 김종욱 교수는 징계 미룬 이유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는 내부적으로 분리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바로 하게 될 문제가 되니까요. 제가 볼 때는 뭐 두 분 정도는 당원권 정지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김진태 의원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 많은 논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아까 이제 차명희 전 의원님께서 자유한국당의 출구 전략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두 분 다 안 되실 거니까 저는 이참에 당원권 정지 시켜서 어차피 안 되실 분이니까 자유한국당이 역사적으로 건강한 역사의 흐름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시그널로 그분들 다 당원권 정지를 시키시면 뭐 나와서 돈 쓰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저도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결정이 소위 자유한국당이 상식적이고 건전한 보수 정당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수구반동 정당의 길을 갈 것이냐라고 역사적 갈림길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특히 저게 베를린 시내 가면 홀로코스트 만말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학살이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념 공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여야가 모두가 베를린 시내에 만들어서 적어도 아픈 역사, 나쁜 역사들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여야의 합의가 있었던 거거든요. 또 하버드대학에 있는 두 분의 정치학 교수가 낸 책에 의해도 극우나 극단적인 정치인들이 돌출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념을 넘어서 소위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은 서로 협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들이 이번에 우리 정치에게 중요한 함의를 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적어도 당장의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산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룰을 범한다면 저는 오히려 미래가 더 막막한 길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명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안 될 분들이니까 이번 기회에 당권 정지와 함께 저희 당의 건전한 역사를 세우는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홀로코스트와 관련해서도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치가 학살했다는 증거가 어딨냐. 그리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보니까 가스 집어넣는 구멍이 없더라. 그래서 구멍이 없으니까 홀로코스트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정치인들은 그럴 때는 계신다는 표현 안 해도 되고요. 예. 자, 정혁진 변호사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차명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해서 또 몇 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어찌됐든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당의 후보인데 우리가 그 사람 어차피 안 될 거야 이런 이야기 해도 괜찮나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에는 안 걸립니까?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좀 다행이네. 저는 윤리위가 연기가 된 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극히 기술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리위원회 그 징계가? 윤리위원회를 연기한 게.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에서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소집을 했다라고 한 거는 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이제 징계를 하겠다. 이제 징계는 불가피하다라고 자유한국당에서도 판단을 한 건데 계속 나오지만은 징계 자유한국당 당규에 보면은 징계가 4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인데 제명은 그야말로 제일 센 거고 탈당 권유도 말만 탈당 권유지 실질적으로 내쫓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명과 탈당 권유 정도의 징계가 내려질 거라고는 저는 생각이 안 돼요. 이 사안 가지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경고 정도로 끝내자 거기에는 이제 민심의 반감이 있으니까 결국 제일 적당한 징계는 당원권 정지인데 당원권 정지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개월 이상 3년 이하예요. 근데 당원권 정지가 되면 선거권 당연히 그 피선거권은 물론이고 선거권까지도 정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선거에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가장 작은 그 당원권 정지인 1개월 당원권 정지만 받아도 선거에 출마를 갖다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윤리위원회에서는 당원권 정지는 해야 되겠는데 막상 하자니 전당대회에 선거에 그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이거 이렇게 좌고우면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뭐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당원권 정지 딱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선거에 못 나가게 전당대회 못 나가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핵심은 뭐냐면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다들 제가 봤을 때 핵심은요.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거든요. 이 특별법 3조 6호에 뭐가 되어 있냐면은 북한군 개입과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이 이 진상규명의 범위에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그 이런저런 일들을 갖다 겪으면서 좀 놀랐던 게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믿고 있구나.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자꾸 들으면 그게 진짜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도 만들었고 그 법에 명시적으로 그 조사 범위에 이런 내용까지도 넣어놨는데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빨리 위원회가 그 잘 진행이 돼가지고 진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갖다가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게끔 빨리 그걸 갖다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결론 한번 죄송해요.
그렇게 결론 내린다고 해서 또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맞다 이렇게 할까요? 저는 그거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모습이 한두 번 나온 모습은 사실 아니 어쨌든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이제 장이 마련이 돼 있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갖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아니 근데 그동안에 여러 번 다 밝혀진 것도 지금 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세 번. 그러면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우리 근데 여야 합의해가지고 만들어진 노영희 거죠. 변호사는 만약에 한국당이 그래서 이렇게 탁 이분들을 제대로 이렇게 정리해내면은 한국당 지지할 거예요? 저는 당을 가지고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를 하진 않고요. 정책을 가지고 사실 저는 지지를 하거나 내가 보기엔 말거나 그건 적절한 질문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라는 것을 가지고 토론하는 거지. 이게 옳으면 너 우리를 지지할래? 이것은 적절한 그러니까 아니 질문이 제가 왜 아니죠. 그 얘기하냐면 아직 어떻게 된지도 모르면서 아니요, 안 오늘 될 거다 패널로서 미리 노영희 예단하는 게 변호사 개인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본인이 더 심했잖아요. 두 당대표 출마하실 분, 최고위원 출마하실 분한테 미리 안 될 거라고 얘기한 거는 본인이. 자, 진도 나갑시다. 저는 우리 당 얘기니까요. 자, 이런 와중에 김진태 의원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어제는 광주에 갔었죠. 왜 광주에 갔는지 그 의도를 놓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청와대 앞에 1인 시위 모습부터 한번 보시죠. 아우 저 아니 경찰들 뭐하고 이러지 않는 거 가라면 인간 쓰레기 그냥 가라면 쓰레기 누가 우물진지와 제가 광주를 방문한 이유는 원래 계획됐던 일정입니다. 원래 그래서 제가 뭐 여기 못 올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분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투명하게 하는 것이 진정하게 5.18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셨습니다. 자, 김진호 씨가 부탁드립니다. 옆에 있어 이거 와. 앞장서. 아니 나를 따라와야지. 지난 대선은 무효입니다. 여론조작에 의한 무효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재인, 김정숙 특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조만간 그 특검법 발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 뜻을 담아서 지금 전당대회로 바쁜 와중에도 여기서 1인 시위를 하겠습니다. 김광석 본부장, 오늘 예. 청와대 간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오늘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초점 흐리기고 뭐 물타기라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원래 지금 현재 본인이 이 광주 이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이 망언 요 파동으로 본인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위치에 있는데 그리고 당 대표 경선에 나간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다른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런 시위를 함으로써 그거를 초점을 흘리려는 그런 전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영주 의원, 지금 김진태 의원 발언 내용을 보면 이번 대선은 무효다 그랬잖아요. 네. 대선 불복 선언 아닙니까? 대선 불복 선언일 뿐더러 지금 문재인, 김정숙 특검까지 네. 문의를 했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그 자유한국당의 공식 입장하고도 더 나간 것일 뿐더러. 지금 당 대표 출마하지 않았나요? 네. 만약에 당 대표가 되면 자유한국당은 대선 불복 그리고 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북한군 개입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는 기본적으로는 합니다만. 예,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현 대통령께서도 이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2인에 대해서도 반려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끝까지 투쟁하는 것을 전선을 세울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것이 본인은 예를 들면 제가 누가 계란 좀 던져줘 이랬는데 도발이죠. 광주에 가는 것도 누가 나를 좀 때려줬으면 계란을 좀 던져줬으면 또 청와대 앞에서도 그야말로 5.18 말하자면 민주화 운동 그런 어떤 그 말하자면 그런 그 단체로부터 광주 심하게. 가는데도요 자기 얼굴 대문짝만하게 그려진 대형 버스를 네. 가지고 갔어요. 네. 이제 그런 그런데도 의미에서 계란 안 던진 광주 시민들이 정말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실제로 지난 말하자면 그 촛불 집회에서 시민들이 생각했던 그런 수준인 거죠. 폭력의 마음, 정말 분노가 일어났지만 참아내야 되는 이제 그런 두 번의 아픔이 또 존재하는 겁니다. 실제로 본인은 계속적으로 이것이 그런 사진 한 컷이 나를 황교안보다 더 보수의 적통으로 삼을 것이다.
지금 전당대회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정치 운동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근데 문제는 정말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슬기 사건에서 말하자면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 해산 논의했듯이 만약 이것이 정령 자유한국당의 주류고 대다수의 분위기라 된다면 정말 이게 민주정당으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가 있느냐. 저는 매우 심각하게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문제제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김정욱 교수. 네. 만약에 김진태 의원이 네. 본인이 어차피 대표 당선되기 희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네. 왜 저런 일을 하는 걸까요? 전 그 의도도 궁금합니다. 저는 뭐 본인이 분명히 당선되기 어렵다는 건 사실 정확히 알고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지지자들만 일단 결집을 시켜서 자기 이후에 정치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자기의 근거지를 만들려고 하는 되게 협소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일단 대선 불복이라는 프레임은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지도부에서도 얘기를 꺼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저분 애당심도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저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촛불국민의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저건 촛불국민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거기다 역사까지 부정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예를 들면 자기와 입장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다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 제가 볼 때 저 정도라면 정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 그냥 거의 보수 투쟁을 하시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저런 차원에서라도 자유한국당에서 저분에 대해서는 빨리 입장을 정리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계속 저렇게 저분을 갖다가 당해서 내버려 두게 되면 전 두고두고 속을 썩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진태 의원은 저런 게 자기 정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선거운동이든 정치를 하시는 분의 정치 활동이든 좀 품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진태 의원이 지금 하는 것은요. 나의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아 나를 좀 봐줘라. 사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치하시는 분들은 자기 충성표가 일정 숫자 정도로만 있어도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당대표에 나가는 것이 꼭 대표가 되려는 그런 목적보다도 어쩌면 내 충성표가 누구에게 있는지 내가 어느 정도나 지지받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이걸 공고히 만든 다음에 나의 지분을 이 당내에서 확보하고 싶다. 이런 거를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남한테 욕을 먹거나 말거나 간에 오늘 태극기 부대가 본인을 지지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의 그런 지지합니다. 힘내십시오. 이런 말을 사실 듣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받아서 과연 그게 올바른 정치인으로서의 행동일 것인가. 이 부분은 저는 사실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똑똑하신 분이 모를 리가 없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을 더 기만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런 저열하게 보이는 그런 식의 선거운동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가, 정치인, 정치꾼 이렇게 나뉜다고 하지요. 정혁진 변호사는 오늘 김진태 의원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한 것 어떻게 네네. 보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 거짓말을 하면 그거 이제 들통날까봐 그 거짓말 덮기 위해서 또 새로운 조금 더 큰 거짓말하고 또 더 큰 거짓말하고 거짓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보이는데. 많이 있습니다. 예. 저는 자승자박이라고 봐요. 이제 예. 5.18은 제가 봤을 때 그 이야기 한 거는 이제 본인은 그 자리에 참석 안 했다라고 그렇게 강변을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나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고 대신에 영상으로 이야기를 갖다 한 거죠. 어쨌든 그 부분은 명백하게 제가 봤을 때 김진태 의원이 실수를 갖다가 한 건데 그랬으면은 죄송하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내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내가 그 당대표에 출마 안 하겠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지만 기탁금도 포기하겠다. 그렇게 고개를 딱 숙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본인이 그래도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저런 누가 봐도 무리한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이게 본인한테도 좋지 않고 그다음에 그 국민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모으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게 목적으로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마음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차명진 의원, 지난번에 김경수 지사 구속됐을 때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대선 불복이냐 이런 얘기하니까 자유한국당이 우리가 언제 대선 불복 얘기한 적 있냐? 괜히 그쪽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대선
무효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일단 당의 기본 방침과는 다른 얘기 같습니다. 일단은 한국당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김경수 씨가 유죄라면 예. 문재인 대통령도 유죄 아니냐. 예. 그리고 실제 현재 1심이 끝났지만 1심에서 유죄가 된 만큼 한번 더 수사를 해보자. 예. 이게 이제 한국당의 저 입장이고 한국당이 그렇다고 해서 예컨대 양쪽 극단 문재인 대통령은 유죄가 아니에요, 무죄예요 이것도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유죄예요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사해보자 이것이 한국당의 입장인데 현재 저는 이제 김진태 의원의 일정하게 전략과 관련해서 이런 것 같아요. 본인이 이 투망에서 그 먹이를 보고 들어갔다가 예.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김순례 의원은 제가 볼 때는 아예 못 빠져나오는데 김진태 의원은 빠져나오려고 지금 이렇게 막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 몸부림 치는 그 과정이 본인이 나름대로 생각한 게 아까 뭐 노영희 의원이 머리가 좋아서 그렇다는데 제가 볼 때는 머리가 나쁜 것 같아. 그러니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해가지고 왜 현재 5.18과 관련된 다른 이슈를 자기가 공격적으로 어떤 제기하고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제가 볼 때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너무 깊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다른 주제를 제시해봐야 빠져나가려고 그 몸부림치는구나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 이럴 때 아주 적확한 전략이 있는데 제가 지금 가르쳐주면 이거예요. 홍준표 대표가 올무에 잡혔을 때 뭐라 그럽니까? 일단 가만히 있으면서 올무를 관찰한다고 그랬죠. 제가 볼 때 김진태 의원이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뭐 저런 식으로 예컨대 또 과도하게 지금 대선과 관련해서 다 이슈를 들고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한다는 거는 현재 5.18과 관련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면피하려고 그러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일반인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지금 저게 그렇게 하면 계속 코끼리만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김진태 의원이 오히려 저걸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은 이용하려고 했는데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무 지금 투망에 깊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다른 이슈를 제기해가지고 빠져나가기는 어려워요. 사람들이 김진태 하면 당신 지금 지만원한테 플랫폼을 마련해 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예. 빠져나갈 좀,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무슨 빠져나가려고 한다고. 아니 빠져나가려고 지금 계속 청와대 앞으로 지금 쳐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저게 정말로 민주주의와 어떤 그 법치주의를 위한 어떤 선거 공명 선거를 위해서 의지를 갖고서 싸우는 것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지금 투망에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거로 보인다 이거예요. 예, 아무튼 이 세 사람 국민들의 64%가 의원직 제명이 마땅하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음을 여론조사가 보여준 게 있습니다. 한번 여론조사 보여주시겠습니까? 찬성이 64.3%, 그리고 반대가 28.1%, 10명 중에 6명 이상은 저런 국회의원들은 제명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정말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세 사람이 국회의원이라 좀 깊이 다뤄봤습니다만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킨 당사자는 어떻게 보면 지만원 씨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했습니까?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리 와! 어딜 때려! 어딜 때리냐고! 우리 아빠 때리냐! 따뜻하게 얘기해봐! 이리 와! 여기 있다고! 똑바로! 그렇게 나오라 그래! 된다고 말을 하자는데 토론하자는 아 지금 당하잖아요 지금. 광주의 그 주역들이 600명만 아니라 한 1,500명 정도인 것으로 영상 분석 결과 새로 나온 거예요. 예. 북한의 남녀노소들, 각 분야의 엘리트들, 남한에 와서 그 주역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핵심들이에요. 정권 실세들이에요.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 광주의 마지막 시민군, 이 사람이 과연 북한군으로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똑똑히 봐주십시오. 어떻게 광주 36호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네, 저는 80년 5월 27일 날 도청에서 마지막으로 체포됐고요. 지만원이가 36호 광수 최룡해로 저를 지명을 했습니다. 얼척은 없는 일이죠.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엄연한 사실과 또 거짓이란 게 있잖아요. 지만원 씨란 분이 처음에는 뭐 일부 탈북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마치 뭐 광주에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막 묘사하길래 그냥 뭐 정신 나간 사람이 어떤 그런 해프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 보니까 뭐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사람을 5.18 진상위원회에 뭐 그렇게 내세우는 걸 보고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 지만원 씨가 주장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동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 탈북한 사람들이 간첩인 것처럼 그렇게 오인하기도 하고 인격적으로 저희를 모독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공당에서 거짓이나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또 많은 탈북자들의 명예가 지금 훼손된 상태에서 그런 사람을 이제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은 탈북자 사회 전체를 지금 매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참 그 당시에 만약에 80년대에 뭐 하고 계셨어요? 나는 그때 그 13살인가 그때 정치범 수용소에서 정치범으로 있을 때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뭐 나는 뭐 광주는 거사하고 나는 북한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시절인데 나 같은 사람을 무슨 광수로 만들어 가지고 뭐 저는 좀 약간 약과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4살짜리 아기가 뭐 광수에 나왔다는 식으로 그렇게 김정아 씨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이제 무슨 5.18 진상위원이라고 그렇게 내세우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말 코미디 중에 상코미디죠 이게. 예, 마지막으로 인터뷰한 강철환 대표는 탈북자 출신이죠. 우리 뉴스와이드의 김경중 PD가 인터뷰를 했는데 김영주 의원, 지만원 씨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걸 제가 막 심리학적 용어로 보면 저는 이 지만원 씨는 레드 콤플렉스의 확정 편향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편향. 그걸 뭐 컨퍼메이션 바이어스라고 뭐 영어로 합니다만은 자기 스스로가 이미 그 당시에 전두환 정권 그 5.18 때 많은 자기가 봤을 때는 이 폭도들이 단순한 광주 시민이라기보다는 너무 전문적이었고 완전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보였다는 그로부터 그런 의심으로부터 출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탈북자들이 일부 쓴 그런 소설들이 있어요. 가상의 소설들이 뭐 광주에 침투해서 다시 북으로 돌아갔다. 이런 그 자기가 원하는 그런 팩트도 아닌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가상의 시나리오 카드라라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신념화한 거예요. 근데 방금 지금 인터뷰에 나왔다시피 그런 레드 콤플렉스에 의존하는 확정 편향이 아까 제가 그 글판에도 썼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상당수 2011년 이후에 내재화되어 왔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차명진 의원은. 근데 이제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정당한 문제 제기인데 그런 게 꼭 자유한국당 속에 꼭 있다. 그걸 꼭 한마디로 해가지고 남의 염장을 이렇게 질르시는지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한국당의 주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판단해 줘야지 그러한 그 티끌이 있다고 해가지고 마치 자유한국당의 전체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적절치 않는 편이고 제가 저 나름대로 5.18 광주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5.18 광주 때 5월 18일 날 광주에 살진 않았어요. 그러나 똑같은 문제인식을 갖고 역시 전두환 독재 한 거로 했고 전두환 독재가 그런 폭력으로 무력 진압으로 정권을 잡고 있는 한 저는 취직도 안 한다고 해서 사실 저 자신의 그 양심적 결의를 지켰습니다. 취직도 안 했습니다. 전두환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5.18 광주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전두환 독재에 대해서 항거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민주화 운동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과연 폭동이냐? 물론 무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무력 진압에 대한 항거하는 무력 항거였습니다.
실제 그 무력한 거라가 있다 할지라 해가지고 민주화 운동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갖고 북한군 600명이 와가지고 이것을 마치 강조와 민주화 운동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어떤 조작을 했다, 음모를 했다. 이거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전두환 정권이 이거를 가만히 놔뒀겠어요? 얼마나 이거 써먹었겠어요, 그죠? 그 북한군의 어떤 침략에 의한 어떤 이거 폭동이었다고. 그 전두환 정권조차 그것을 부정을 해요. 전두환조차.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자, 그건 알겠고. 동사랑 세모는 뭐예요? 이 부분은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유공자가 6,000명인데요. 그 중에서 3,000명 정도는 사실은 선정 사유가 불분명하니까 이번에 위원회 생기면은 그런 거는 좀 저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좀 가려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자, 김영준이 한마디 네. 들으셨는데. 저는 이제 이런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될 문제라는 거죠. 지금 차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물론 생각의 다양성, 민주사회라는 그런 거 있지만 이게 다양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역사를 정확하게 국민 전체가 보는 역사와 아닌 다른 역사적 해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 김 교수 독일 얘기도 했지만 이것은 단죄를 해야 되고 정리해야 될 역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정해야 되고 교육해야 되는 부분을 용인한다는 건 정말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예. 진혁준 변호사도 한 말씀.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잘 간과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2013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만원 씨가 그 사자 명예훼손죄로 그 실형을 갖다가 받은 거거든요. 물론 집행유예가 됐지만 이게 뭐냐면은 사자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해도 걸릴 수가 있는데 사자 명예훼손죄는 반드시 허위 사실이어야 하거든요. 예. 그런데 북한군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사자 명예훼손죄 그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이게 대법원까지 가면서 지만원 씨가 자기의 그 지금 이야기한 것과 똑같이 더구나 그땐 자기 문제니까 예. 자기의 그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틀렸다라고 결론이 났는데 그러면은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더 이상 저런 주장을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뭐 김진태나 뭐 그런 다른 분들은 자기 소신껏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만원 씨 같은 경우는 법정에서 충분히 자기가 그렇게 노력을 갖다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갖다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고요. 그런 사람을 자유한국당이든 어디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인 걸 알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인 걸 알면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그 세 사람 아닙니까? 이번 전당대회 김진태 의원은 대표, 또 김순예 의원은 최고위원으로 출마했지요. 만약에 이분들이 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이 된다면 자유한국당은 과연 어떻게 그 당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정말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